진보가 뭔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진보인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누구죠? 물론 이런 것에 대한 질문에는 사람들마다 답이 다를 수 있는데 진보는 뭐냐면 상대적 개념이라고 일단 생각해요. 진보를 이야기하려면 저는 해결의 변증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반합. 어떤 사회적인 실체가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실체도 있겠지만 로마 시대도 있었을 거고 조선 시대도 있었을 거고 같은 조선 시대라도 세종대왕 때 나라가 있었을 거고 또 다른 형태의 나라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실체가 정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걸 고치기 위해서 반대 의견이 나오죠. 그게 정에 대한 반이에요. 근데 그 반이 반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정과 반이 잘 어우러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합의입니다. 그 역사에 있어서의 그게 전 다 통한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 보수는 그렇게 좋은 보수라고 볼 수 없는 수구에 가깝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이익만 지키고 남에 대한 배타성. 근데 원래 보수의 개념은 그런 거라고 하죠. 사회에 좋은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 보수하면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좋은 것들을 더 발전시키는 형태가 보수라고 합니다. 그게 건강한 보수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변질됐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사회의 기준이 보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잘못되어 있는 뭔가를 고쳐달라고 말하는 게 진보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수와 진보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고 있었죠. 그 식민 통치한 나라를 배타적으로 하고 김구 선생을 심지어 테러리스트라고 말합니다. 김구 같은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진보처럼 보이지만 사실 개념적으로 보면 보수에 가깝다는 거예요. 내 걸 지키기 위해서 밀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진보 보수를 나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김구류나 스타일은 보수다. 단 앞에가 붙죠. 붙일 필요가 없는 건데 붙어요. 건강한 보수.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이제 친일파가 득세하기 위한 용도로 북한을 핑계대고 북한에 위협이 있으니 친일파도 등용을 시켜야 돼 하는 그 관점이 생기면서 마치 우리나라는 북한을 밀어내면 보수, 북한에 조금이라도 동조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거나 또는 북한을 밀어내는 그 보수를 반대하면 진보처럼 보이는 그런 잘못된 형태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진보라는 건 상대적 개념이란 말은 한국에서 하는 운동과 외국에서 하는 운동의 진보의 개념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장 생각나는 게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사회적 아젠다라고 칩시다. 근데 이미 기본소득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쳐요. 지금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을 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 상황이긴 해요. 이제 뿌리 내리려고 하는 단계인데 만약에 핀란드 같은 데서 기본소득을 한 지 10년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기본소득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보수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더 해달라고 하는 사람, 덜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 살짝 극진보에 가깝죠.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 기준이.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돈을 공짜로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관점이 보수적인 어떤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진보도 이런 진보가 없는 거예요. 진보 쪽에 계시는 분들도 기본소득 말도 안 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을 만약에 10년쯤 한 나라에 가면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보수가 돼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진보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수 진보는 S극과 N극과도 같은 거예요. 이 녹음실에도 보수 진보가 존재하거든요. 기준이 되는 어느 한 점, 그 점에 대한 조금이라도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 이게 저는 진보라고 보고 역사는 제가 항상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역사는 항상 진보할 수밖에 없다. 진보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칩시다. 진보 지수가 있다고 치면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명박 정부 때 떨어지고 박근혜 정부 떨어져요. 그러다 또 올라가요. 잠시 정책이나 후퇴기는 있어도 큰 그래프로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인 발전 과정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진보는 굉장히 상대적인 거기도 하지만 역사 자체는 사실은 진보하는 역사예요. 어떤 보수도 그 보수를 그대로 지켜온 보수는 없습니다. 바른정당한테 우리가 그 모델을 볼 수가 있어요.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에서 뛰쳐나온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 요구가 막 세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보적인 정책 기술을 받아들이죠. 그 보수화돼 있던 인물들이 사회적 흐름에 의해서 진보적 아젠다를 자기 정책으로 수용하잖아요. 그만큼 진보했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민보연님은 굉장히 극진보에 가깝죠. 진보를 끌어갈 때 나를 끌어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황진미예요. 황진미 씨는 나도 나름 진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진보 아젠다를 머릿속에 끌어와요. 그럼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 뭐 저렇게?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맞아. 그러면 저쪽 멀리 있는 진보가 필요해요. 이 사람 때문에 내 좌표가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힘이 모아지면 그 힘으로 사회를 바꿔내는 것. 선생님 발언 있잖아요. 고등학교 선생님 발언. 그것도 지금은 못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공감을 못했지만 언젠가 10년쯤 지났을 때는 그게 사회적으로 뭔가 인정이 되는 의제가 되면 그때는 내가 민보연한테 당신은 공감력이 없어라고 이야기했지만 언젠가는 그게 그쪽으로 끌어갔던 진보의 천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와, 근데 정말 즉흥적으로 대답해 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청산유수로 지금 쫙 너무 잘 풀어주시는데. 솔직히 질문이 좀 너무 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진짜요? 더 어려운 거 가져오시고요. 저는 지금 대답하시는데 아까 헤겔 이름 나올 때 깜짝 저도요. 놀랐어요. 거기서 멈췄어. 변증법에서 멈췄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항상 하는 말이고요. 내 평생을 좌우하는 좌우명 같은 거예요. 역사는 해겔의 변증법처럼 흘러간다. 진보가 뭔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진보인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누구죠? 물론 이런 것에 대한 질문에는 사람들마다 답이 다를 수 있는데 진보는 뭐냐면 상대적 개념이라고 일단 생각해요. 진보를 이야기하려면 저는 해겔의 변증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반합. 어떤 사회적인 실체가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실체도 있겠지만 로마 시대도 있었을 거고 조선 시대도 있었을 거고 같은 조선 시대라도 세종대왕 때 나라가 있었을 거고 또 다른 형태의 나라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실체가 정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걸 고치기 위해서 반대 의견이 나오죠. 그게 정에 대한 반이에요. 근데 그 반이 반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정과 반이 잘 어우러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합입니다. 그 역사에 있어서 그게 전 다 통한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 보수는 그렇게 좋은 보수라고 볼 수 없는 수구에 가깝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이익만 지키고 남에 대한 배타성. 근데 원래 보수의 개념은 그런 거라고 하죠. 사회에 좋은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 보수하면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좋은 것들을 더 발전시키는 형태가 보수라고 합니다. 그게 건강한 보수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변질됐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사회의 기준이 보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잘못되어 있는 뭔가를 고쳐달라고 말하는 게 진보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수와 진보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고 있었죠. 그 식민 통치한 나라를 배타적으로 하고 김구 선생을 심지어 테러리스트라고 말합니다. 김구 같은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진보처럼 보이지만 사실 개념적으로 보면 보수에 가깝다는 거예요. 내 걸 지키기 위해서 밀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진보 보수를 나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김구류나 스타일은 보수 거기에 대해서 더 해달라고 하는 사람, 덜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 살짝 극진보에 가깝죠.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 기준이.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돈을 공짜로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관점이 보수적인 어떤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진보도 이런 진보가 없는 거예요. 진보 쪽에 계시는 분들도 기본소득 말도 안 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을 만약에 10년쯤 한 나라에 가면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보수가 돼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진보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수 진보는 S극과 N극과도 같은 거예요. 이 녹음실에도 보수 진보가 존재하거든요. 기준이 되는 어느 한 점, 그 점에 대한 조금이라도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 이게 저는 진보라고 보고 역사는 제가 항상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역사는 항상 진보할 수밖에 없다. 진보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칩시다. 진보 지수가 있다고 치면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명박 정부 때 떨어지고 박근혜 정부 떨어져요. 그러다 또 올라가요. 잠시 정책이나 후퇴기는 있어도 큰 그래프로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인 발전 과정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진보는 굉장히 상대적인 거기도 하지만 역사 자체는 사실은 진보하는 역사예요. 어떤 보수도 그 보수를 그대로 지켜온 보수는 없습니다. 바른정당한테 우리가 그 모델을 볼 수가 있어요.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에서 뛰쳐나온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 요구가 막 세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보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이죠. 그 보수화돼 있던 인물들이 사회적 흐름에 의해서 진보적 아젠다를 자기 정책으로 수용하잖아요. 그만큼 진보했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민보연님은 굉장히 극진보에 가깝죠. 진보를 끌어갈 때 나를 끌어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황진미예요. 황진미 씨는 나도 나름 진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진보 아젠다를 머릿속에 끌어와요. 그럼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 뭐 저렇게?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맞아. 그러면 저쪽 멀리 있는 진보가 필요해요. 이 사람 다 앞에가 붙죠. 붙일 필요가 없는 건데 붙어요. 건강한 보수.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이제 친일파가 득세하기 위한 용도로 북한을 핑계대고 북한에 위협이 있으니 친일파도 등용을 시켜야 돼 하는 그 관점이 생기면서 마치 우리나라는 북한을 밀어내면 보수, 북한에 조금이라도 동조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거나 또는 북한을 밀어내는 그 보수를 반대하면 진보처럼 보이는 그런 잘못된 형태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진보라는 건 상대적 개념이란 말은 한국에서 하는 운동과 외국에서 하는 운동의 진보의 개념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장 생각나는 게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사회적 아젠다라고 칩시다. 근데 이미 기본소득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쳐요. 지금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을 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 상황이긴 해요. 이제 뿌리 내리려고 하는 단계인데 만약에 핀란드 같은 데서 기본소득을 한 지 10년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기본소득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보수일 수 있어요. 근데